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 요즘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코스모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가을에 날씨도 좋고 예쁜 꽃 보러 왔어요. 날씨도 좋고 이런 날 놀러 다녀야죠. 단풍이 들기 전 이 가을을 더 환하게 물들이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시라. 눈길 닿는 곳마다 화사함이 가득한 경상북도 청송의 꽃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경상북도 청송. 지금은 계절꽃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꽃길은 얼마 전 정식 개장한 산속 카페 청송정원. 예쁜 백일홍 꽃 보러 왔어요. 블로그에서 여기 백일홍 이쁜 여기 산소 카페를 좀 알게 돼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왔습니다. 청송 톨게이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지난 추석에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눈 돌리는 곳마다 보이는 이 꽃이 바로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 남짓을 핀다는 백일홍입니다. 축구장 19개 크기와 맞먹는 백일홍 단지가 있다는 소식에 하루가 멀다 하고 몰려드는 관광객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는 인증샷은 필수 코스. 꽃이 너무 많고 다 우리 닮아서 이쁘고 간만에 나왔는데 이런 예쁜 꽃들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가족들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되게 알록달록해서 기분이 좋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공기도 상쾌하고 가을 하늘이 되게 높고 너무 예뻐요. 하나, 둘, 셋, 백일홍. 찍었다 하면 인생샷.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서 더 예쁘고 감성적인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꽃들도 많고요. 꽃들이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아서 예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경치도 좋고 하늘도 푸르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꽃밭 한켠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지역 문화 공연까지 펼쳐져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연이랑 행사도 많이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부엉이 전망타워도 올라가 보시고 천국의 계단도 올라가 보시고 산속카페 청송정원에서 가을을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가을 청정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드넓은 백일홍 꽃길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일홍 꽃으로 가득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여기는 청송군 진보면. 소설 객주를 쓴 김주영 작가의 출생지입니다. 청송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꽃길은 바로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순 우리말로는 살살이 꽃입니다. 꽃밭이 위치한 객주 문학마을 안쪽으로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건물들은 하나 둘 민박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 옆에는 문학관도 있으니까요. 가을 감성 객주 문학마을에서 채워보세요. 이어서 발길을 옮긴 곳은 주황산 관광단지에 위치한 이곳. 요즘 대세라는 황화 코스모스가 오늘의 세 번째 꽃길입니다. 코스모스. 인천에서 왔는데요. 청송이 가을은 특히 또 아름다운 도시라고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산소도시 맞게 공기도 맑고 예쁜 꽃들도 너무 많고 가족들 같이 오기 참 좋은 도시라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이 정말 아름답네요. 한편 꽃밭 옆에 자리한 이 박물관에서는 신기한 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늬가 꼭 꽃 모양 같죠? 이 자연암석은 세계적으로 희귀하다는 청송 꽃돌입니다.
지금은 채취가 전면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쉽게 만나려면 이곳 박물관을 찾으면 됩니다. 이젠 청송의 꽃을 입으로도 즐겨볼 시간. 가을과 잘 어울리는 향긋한 꽃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에서 꽃차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희입니다. 꽃차의 색과 맛, 향을 평가하는 전문가인 꽃차 소믈리에.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을 꽃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리골드, 맨드라미, 구저초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메리골드는 눈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맨드라미는 여성 질환에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고 감기 예방에도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구절초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과의 차이기 때문에 가을 꽃차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록달록한 가을 꽃차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겠죠? 꽃차는 특히 색을 중심으로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5도에서 100도 사이의 물을 가지고 100ml 기준으로 한 송이에서 2송이를 한 2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가장 맛있는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꽃차 한 잔을 마시니 비로소 가을이 오감으로 모두 느껴집니다. 직접 농사지은 꽃을 가지고요. 9번 이상 덕금을 하고 숙성을 하고 해서 맛이 깊고 평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게 저희들 차의 특징입니다. 사장님의 정성을 머금고 자라서 그런지 색도 더 선명하고 예뻐 보이네요. 아까 드신 붉은 차는 맨드라미 차고요. 저기 아까 흰 차는 구절초 차입니다. 이곳의 꽃차는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꽃차는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마시면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김종희 대표는 다양한 종류의 꽃차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도 열심히 진행한다네요.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도 좋고 혼자 자연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청송에서 제대로 꽃길 한번 걸어보세요. 걷기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새롭게 지정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끈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매듭장과 종이로 꽃을 만드는 지화장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예인헌에 매듭을 짓고 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매듭과 살아온 시간이 40년. 오늘도 손에 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이 매듭이. 그 하나하나 부분을 하다가 마지막에 엮어서 어느 하나의 뭐를 이렇게 나타나게 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게 나타나거든요. 시를 꼬아 꽃과 곤충, 생활 속 사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우리 조상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손끝 예술이 탁월했단 생각이 듭니다. 형형색색의 그 색깔에 거기에 매료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매듭은 뭘까? 상당히 넓고 깊은데 이거를 제가 한번 택해서 매듭을 배워봐야겠다, 정식으로. 전주 합죽선에 멋들어지게 달았던 선추. 놀이개와 안경집, 화려한 돌띠를 비롯해 집안 곳곳에 매듭은 일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문화와 예술을 선도해 나가는 도시가 바로 전라북도 전주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도시에 매듭장이 없었다라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문화재 선생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돼서 또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는데 매우 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한데요. 감는 속도와 박자가 잘 맞아야만 고르고 매끈한 끈이 나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끝목짜기 작업이에요. 근데 이 끝목이 작품마다 두께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듭의 두께를 지금 여기에다 끝목짜기를 하는 겁니다. 끈의 색깔과 두께를 결정하고 디자인을 생각하며 모양을 만들어내기까지 매듭장 머릿속에는 모든 과정이 설계돼 있어야만 합니다. 끈을 염색해 꼬고 매듭을 만드는 일까지 시간과의 싸움이고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만 작품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 삶과 닮아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저의 바람이죠. 매듭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매듭장이 됐기 때문에 많이 제가 노력해서 매듭이 이런 겁니다.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를 많이 알리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이제 종이로 피어나는 꽃 지화를 만나볼까요?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사람 손끝에서 이루어졌다니 보통 재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이 진짜 꽃 왔자 말 그대로 이 종이로 꽃을 만드는 게 지화인데 얼마만큼 정성껏 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그 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향이 드러나도록 만든 꽃들을 보니 흡족합니다. 지화 작업은 불교의식에 쓰였기에 도홍 스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는데요. 세상에 나온 인연도 기막힙니다. 이미 단절돼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이 있구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고요. 솔직히 굉장히 기뻤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연밥처럼 깎은 나무는 20-3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니 시들지 않은 꽃을 손끝으로 피웠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에 공무원이었었는데 산속에서 뭐 물소리, 새소리, 목닭소리 들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청정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뒤로하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일찍이 손재주를 알아본 은사 청암 스님의 안목이 옳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화를 누가 하려고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이 하나하나가 다 이 수작업으로 이 대나무 고르는 거, 천연염색을 만드는데도 어떤 색깔을 원하는가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색을 내는 거예요. 한입 한입 손수 만들었기에 물든 모양이 모두 다르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만든 꽃잎들을 또 하나하나 끼우고 다시 하나하나 풀칠해 풍성한 모란이 완성됩니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행한 법회의 재현입니다. 큰 죄를 지내려면 보통 손쉽게 생화를 사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영산작품 보존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홍 스님이 한 분 남아 계신 것이죠. 전국에서 지화 기술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도홍 스님이 맥을 이어오고 있었고 이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잡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은 이렇게 좀 잘 올라가요. 이렇게 돌리면은 만드는 사람이 이쁘다게 그걸 만들어야 보는 사람은 더 예뻐 꽃이. 꽃을 만들며 사람 마음도 꽃과 같아라라 알려주시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비로소 마음꽃도 활짝 핀 듯합니다. 생화는 시들지만 이 조하고 기아에 대한 꽃은 항상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도 꽃을 보면 기쁘고 나이 먹은 기분이 안 들고 항상 젊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화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만드는 것이 인내고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영원히 참 지지 않고 우리 많은 후학들에게 또 많은 여러분들한테 끊기지 않고 그 맥이 영원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을 짜는 매듭장의 손에는 섬세한 예술혼이 있고 지화장의 손에는 정성 가득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짙푸른 하늘 아래 불갑산에선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기나긴 시간을 견뎌낸 천년고찰 불갑산은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 가을날 불갑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푸르른 남도의 산하가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 영광 불갑산에는 붉은 빛의 유혹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움. 상사와 군락을 마주하면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저 선생님 찾아뵈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진짜 우리 가을을 알리는 상사화가 너무나도 예쁘게 펴있네요. 절정일 때 오셔서 딱 좋을 때 왔네요. 사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사화는 가을의 전령인데요. 꽃이 지고 난 후에 잎이 돋아나는 특성 때문에 꽃과 잎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슬픈 꽃말을 가진 고혹적인 꽃이죠. 한 100만 평. 와, 근데 뭐 이 산 전체니까. 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불갑산을 처음 이제 마주하러 오신 분들께서 입장부터 상사화가 반겨주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꽃이 또 반겨주고 사람이 또 꽃을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상사화의 반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갑산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시죠. 이쪽으로. 더 좋네. 네.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 붉게 물든 상사화의 마음을 정화하고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 불갑사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불러. 야, 이거 불갑산이 탁 이렇게 끌어갖고 있는 불갑산의 느낌 너무 좋네요. 불갑산 자체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선 불갑사면은 불갑이 부처를 처음 모신 절이다. 서기 384년에 인도 태생에 마라나타 스님이 저쪽 법성포에 도착하셔서 이 절을 세웠다 그러니까 한 1600년이 더 지난 거죠. 1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보물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요 대웅전 건물 보물로 한 830% 지정이 돼 있고 또 보면은 저쪽에 한번 제 건물 보세요. 큰 빛이 가득 찬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일강당. 정유재란 때 다 불이 타가지고 다시 절이 어려울 때 세운 집이라
기둥 하나가 반드던 기둥이 없어요. 다 구부러졌죠.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저 기둥이 400년 이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으면서 건물 자체가 하나도 어디 한쪽으로 기울임이 없잖아요. 소담한 절집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하는 한 그루의 나무. 기나긴 시간을 불갑사와 함께 지나온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가 우리 불갑사에 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500년이면 우리가 몇 대라고 볼 수 있어요. 500년? 우리가 뭐 15대, 20대 그 사람의 수명은 금방 가지만 이 나무는 그런 것을 다 지켜봤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많은 중생들의 그 걸음걸이, 삶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역사하면서 보물이지 않겠어요. 나른한 듯 따사로운 저수지를 뒤로 하고 나지막한 길을 따라 산에 오르면 상사화가 반겨줍니다. 불갑산 중턱까지 꽃불처럼 번진 상사화는 산의 빛깔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여줍니다. 기후적으로 난대하고 온대가 이렇게 겹쳐요. 풀부터 이렇게 나무 이렇게까지 수종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2019년에는 이것이 전라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더욱더 이제 보호 활동을 해야 되고 더 우리가 후손한테 뭔가 남겨줘서 이 자연 상태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겠죠.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오밀조밀하게 이어진 불갑산. 싱그러운 자연의 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야, 선생님 몇 걸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불갑산이 지금 하늘이 보이지도 않아. 햇빛도 안 보여. 올 때마다 이 울창한 숲에 내가 좀 매료가 돼요. 여기 좀 한번 나무 좀 보세요. 이게. 요게 지금 앞면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참식나무입니다. 참식나무구나. 근데 이제 영광에서는 또 특별한 나무예요. 왜요? 군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군목이에요? 네, 군목인데 이렇게 밀집해서 군락을 이룬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군에서는 이 나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불갑사에 계시는 경운 스님이 인도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가 오시면서 이제 이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나무죠. 해발 516m 연실봉을 중심으로 온화한 자연이 아늑하게 펼쳐지는 불갑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청량한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넘치며 태고적 지구의 모습을 실감케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호랑이가 살았던 영험한 산에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부지런히 생명의 숨결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저기 큰 나무인데 가지가 옆으로 막 보여. 많이 보여요. 비자나무예요. 이게 비자나무예요? 예. 얼른 볼 때는 그냥 입이 뾰족뾰족해서 침엽수 같지만 또 이게 난대 수종이에요. 신기하네요. 예.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그 비자림이라 가지고 유명한 비자림 보림이 그리고 돼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게 이제 구청 역할을 해요. 뭔 말이냐면 알약이 부족할 때 그걸 먹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보지요. 오, 신기한 나무네. 크고 작은 수목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에선 자연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일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공존의 가치를 전해주는 송악나무와 푸조나무죠. 50년 이상 사람 출입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을 지금 남겨놨어요. 어떤 그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악이라는 나무인데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덩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나무는 이제 푸조나무라는 건데 이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는 나무의 어떤 찐을 빨아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무가 같이 살아요. 송악에서 나오는 저 뿌리, 잔뿌리가 공기뿌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붙어 있대 본 나무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보통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가 죽기 마련인데. 그래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기생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같이 공존을 해주고. 이 잎이 어떤 나무의 잎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딱 그 느낌이 정말 신기하고 멋지네요. 이 숲속에 정말 숨은 보물이에요. 보통 인간 사이에 우리 사람 사이에도 자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들에게 껴안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같이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불갑산에서 많은 걸 배우네요. 비울수록 채워지고 나누면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는 인생사의 순리를 자연에서 배웁니다. 가을날의 불갑산, 위대한 자연의 품에서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여정 어떨까요?